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네, 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점심에 뭐 드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여러분들 점심에 뭐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시네요. 자, 오늘은요, 10년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먹는 식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먹는 식단과 영양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라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존경받고 싶으면 말을 줄이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음식을 줄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음식의 부족보다는 사실 과잉 상태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뭐 당뇨도 그렇고요, 고지혈증, 지방간, 뭐 고혈압, 그 다음에 통풍, 모든 질병, 이런 질병들은 사실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잉 상태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질병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또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또 여러분들의 젊음과 건강까지도 여러분들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과식을 하면 우리 혈액 내에서 당분이나 지방 섭취가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백혈구는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어떤 이물질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식균장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너무 그 영양 과잉 상태가 돼서 이 혈액 속에 당분이나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백혈구들이 제대로 식균작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혈구 한 개가 세균을 14개나 15개 정도 먹는데요. 이 비만한 사람들은 백혈구가 잡아먹는 이 세균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에 있는 이 도널드 잉글랜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섭취 열량을 억제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늙은 쥐에서 이 도파민 수용체의 양을 측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늙은쥐를요, 섭취 열량을 40%를 억제했다고 했는데, 40%를 억제를 했더니, 섭취 열량을 줄였더니,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할 이 도파민 수용체 양이 오히려 증가해서 학습 기억 능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식한 쥐는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40%나 연장이 되었고요. 또 다른 이 연구소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이 마크 매트슨 박사가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A그룹은요, 먹는 시기를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게 했어요.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먹게 했고요. 그 다음에 B그룹은요, 섭취 열량을 한 60%로 억제를 했습니다. 자, C그룹은요, 하루는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게 하고 하루는 단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세 그룹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그룹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었을까요? 자, 어떤 그룹일까요? 여러분들. 네. 대충 눈치로 대충 어느 그룹인지 아시겠죠? 네, C그룹입니다. C그룹. C그룹이 가장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수명도 길었고, 그 노화에 의한 뇌 손상도 적어서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명이 짧았던 그룹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A그룹, 충분히 먹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식했던 그룹 A그룹이 가장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실험은 참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대요. 또 다른 실험. 이번에는 암연구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암연구소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어요. 네 그룹. 첫 번째 A그룹은요, 고단백, 고열량식이. 고단백, 고열량식이. B그룹은요, 고단백, 저열량식이. 고단백, 저열량식이. 자, C그룹은요, 저단백, 고열량식이. 저단백, 고열량식이. 자, D그룹은요, 저단백, 저열량식이. 저단백, 저열량식이를 갖고 이렇게 먹이를 줘서 암 발생이 비율을 봤대요. 암이 어느 그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봤더니요. 이 실험 결과에서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고요산혈증, 고염분혈증 등 영양 과잉으로 인한 그룹
이런 거는 지금 결국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에서 어느 그룹이 가장 암 발생률이 낮았냐면요, D그룹, 저단백 저열량 식이한 그룹.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도 줄이고 열량 섭취도 줄인 이 D그룹에서 가장 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비만이나 고지혈, 지방간, 고혈압, 뭐 고요산혈증 이런 것들은 영양 과잉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막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먹지 않고 열량 섭취를 좀 줄이고 소식을 하기만 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얘기죠.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혈액 오염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단백, 고열량 식이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일정량 소화가 되고 나머지 양은 불완전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럼 불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 내 몸에서 대장 내에서 남아서 이게 부패가 되고요. 부패가 되면 독소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패가 되면요, 이 대장에 있는 유해균들, 유익한 균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한 균들이 이게 굉장히 우세해지면서 여기서 독소를 발생하고요. 이 독소가 결국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장 점막에 얇은 작은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틈으로 이런 독소나 세균들이 다시 유입이 돼서 혈액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돌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 일으키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는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사질환, 그 다음에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도 마찬가지. 비만도 혈액 오염에서 일어난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암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특히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불완전 소화에서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이런 독소가 염증성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염증성 물질이 결국 암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단을 꾸릴 때 플러스가 아니라 좀 열량을 마이너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일일 일식, 하루에 일식만 먹으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일본 학자가 썼던 책인데, 거기 보면 하루에 일식만 하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일식까지는 하기 힘들죠.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운동도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일일 일식까지는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성장이 끝났잖아. 20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성장을 다 성장이 끝난 상태거든요. 이때는 사실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하루 3끼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 정신 노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소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섭취 열량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열량을 줄인다는 게 여러분들 식사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열량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량을 줄이면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바꿔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식단을 좀 바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아침에는 우리가 배설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아침은 우리가 전날 먹었던 것들이 소화되고 우리 대장에 남아서, 사실 아침은 배설하기 위한 시간이 적합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사실 식단을 빼는 게,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배설하기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는 배설 기능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대변을 보거나 이런 것들, 이런 노폐물들이 굉장히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보면 굉장히 농축돼서 짖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노폐물들이 배설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잘 배설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이 혈액도 깨끗해지고 대장도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야지만, 깨끗해져야지만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침 시간에도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사실 우리가 밥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요, 여러분들 공복이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내 몸에서 정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보내왔을 때, 그때 음식을 먹는 게 사실 가장 건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그냥
배도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장이 배설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음식을 먹어서 꾸역꾸역 넣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만을 갖고 있다든지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당, 뭐 요 고요산 혈증 이런 것들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양 과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침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저혈당 증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혈당 증세가 머리가 띵하다든지 조금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약간 속이 울렁울렁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 저혈당 증세가 느껴진다면 그냥 살짝 당 보충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사과 같은 거나 아니면 견과류나 아니면 요구르트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사과 당근 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잠깐 당만 보충할 수 있는, 우리가 저혈당에 빠지는 그것만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먹어주면 좋겠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이섬유도 많고 굉장히 좋은 미네랄 뭐 철, 아연,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A, B, C, D, E,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케세틴 같은 이 좋은 약효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로 당근이나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자연 상태로 조금 먹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전날 저녁까지 먹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면 그냥 16시간에서 18시간 공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미니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날 잡아서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16시간, 18시간 동안에 이 간헐적 단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이나 뭐 여러분들 혈액이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미니 단식을 하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이제 첫 끼로 먹게 되는 거죠. 첫 끼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점심과 저녁은 양을 줄여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식사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해도 미니 단식만 해도요. 한 달에 3에서 5kg 정도는 감량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 여러분들이 막 다이어트를 위해서 힘들게 막 식사를 굶을 필요도 없고 막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공복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요, 잠깐 뭐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꿀차를 한 잔 먹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초콜릿 이렇게 조그만 조각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 조각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먹게 되면요, 그게 이제 공복감이 혈당을 조금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충이 되면 우리의 공복감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중에 녹아있는 이 혈당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만 조금 보충해줘도 우리 뇌에서는 만복 중추가 자극이 돼서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당이 내려가면 우리 몸에서는 공복 중추가 자극이 되면서 공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혈당의 양으로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고플 때 당분 섭취를 할 수 있는 초콜릿이라든지 주스 한 잔 정도로만 여러분이 당을 보충하셔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혈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동양의학에서는요, 이 혈액 오염을 만병의 근원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식을 하게 되면 특히 어혈 같은 게 더 쌓이게 되죠. 어혈은 이제 보통 동양의학에서는 죽은 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어혈, 습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어혈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어떤 어혈을 제거하는 천연 허브 같은 게 있어요. 당귀라든지 청궁이라든지 이런 이런 식물들이 어혈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자연의학에서 사열이라고 해서 약간 살짝 피를 뽑아서 사열을 하는 것도 어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또 여성들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경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혈 제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화요법으로는 우리 혈압을 깨끗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부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항요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질게요. 이 부항도 사실 가스 정화에 의해서 혈액을 정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혈을 제거하거나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요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거로는 충분히 이제 아침에 충분히 물을 마신다든지 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 요구르트라든지 유산균 캡슐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분이 많은 과일 채소는 우리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되면서 유산균을 증식할 수 있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과일 채소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먹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장내에 유산균 수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나 올리브유를 먹어서 이 체내 고지혈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양제는 아니지만 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심장병의 특효약으로도 알려져 있고 보통 유비퀴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코엔자임 Q10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생체 시스템에서 필요한 물질로서 이게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세포가 사용하는 효소를 생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에서 호흡을 하고 소화를 하고 신진대사, 우리가 끊임없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진대사 중에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물질은 결국 세포를 공격하거나 장기를 공격해서 우리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엔자임 Q10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했으면 하고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특히나 꼭 복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심장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거나 또 아니면 동맥경화 또 가족 중에 뭐 파킨슨 질환이나 아니면 치매 위험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꼭 그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셔서 어떤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의 세포나 장기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현대는 영양의 밸런스를 생각할 때 사실 영양이 부족보다는 과잉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내가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통풍, 비만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나 더더욱 먹는 식단을 좀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됩니다. 특히 소식하셔야 돼요. 먹는 식단을 한 30% 열량을 줄여 보시고요. 그 열량을 줄인 열량 대신 여러분들이 그 과일이나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특히 내가 만약에 암이 좀 걱정이 된다 아니면 집에 가족력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력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단백 저열량 식단으로 조금 바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시간은 배설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대장이 배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시고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꾸역꾸역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 두 끼 하시고 소식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충분히 대장을 배설할 수 있게끔 식사 대신에 뭐 요구르트라든지 과일, 야채 같은 걸 좀 먹어서 대장을 깨끗하게 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층 더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대장도 깨끗해지고 이게 결국은 이 안티에이징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음과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도 계속 봐주시고요. 그 영스랩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